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중국에서 한글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단 3일 만에 읽기와 쓰기를 배웠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자를 3년 동안 배워도 자기 이름조차 쓰지 못하던 아이들이 한글로는 며칠 만에 문장까지 읽게 되었다는 놀라운 현상이 중국을 뒤흔들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이를 문화적 침투라며 급히 중단시켰지만 이미 중국 전역에서 자신의 아이들도 한글을 배우게 해달라는 요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저는 베이징 대학교 언어학과에서 20년간 연구해온 천하오민 교수입니다. 중국 문자의 역사와 진화를 연구하는 학자로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된 사건을 지금부터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날 아침, 저는 현지 초등학교를 방문하기 위해 일찍 호텔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학교 앞에 도착하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수십 명의 부모들이 피켓을 들고 학교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민원이나 항의 시위인 줄 알았죠.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자 피켓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어로 쓰여 있었어요. 글자를 배우고 싶습니다. 중국 농촌 지역에서 한글이 적힌 피켓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앞으로 나와 외쳤어요. 우리 아이도 글을 읽게 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몇몇 젊은이들이 스마트폰으로 이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아마 곧 웨이보나 다른 SNS에 올라갈 것이 분명했죠. 시위대 뒤편에서 학교 선생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저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천 교수님, 오셨군요. 저는 왕란이라고 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그녀를 따라 학교 안으로 들어가면서도 시위 현장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교장실에 도착하자 교장 선생님이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천 교수님, 오늘 이런 상황에서 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학부모들이 갑자기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이 대만의 한글 교육 실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시작된 일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저녁, 예상대로 시위 장면을 담은 영상이 웨이보에 올라갔고 조회수는 순식간에 100만을 넘었습니다. 왜 중국인들이 한글을 배우고 싶어 하는가라는 논란이 전국으로 번졌어요. 호텔로 돌아와 뉴스를 보고 있는데 왕란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교수님, 이번 일로 학교가 난리입니다. 교육청에서 감사가 나온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시작됐군. 이것이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중국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문제의 한가운데로 뛰어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구이저우성의 한 시골 초등학교를 찾았을 때의 일이었죠. 열악한 교육 현실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 중이었는데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작은 교실에 들어서자 20명 남짓한 아이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칠판에는 몇 개의 한자가 적혀 있었고 담임 선생님인 왕란이 저를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베이징에서 오신 천하오민 교수님이 우리 수업을 보러 오셨어요.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대화를 시도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공부를 하고 있나요?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한자요. 저는 앞으로 나가 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뭐니? 그러자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리샤오춘입니다. 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이름 써볼래? 소녀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옆에 서 있던 왕란 선생님이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이 아이, 아직 이름도 못 씁니다. 집에서도 부모가 문맹이라 가르칠 수 없고 한자는 너무 어렵습니다. 교실을 둘러보니 벽에 붙은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의 민족, 하나의 문자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역설적이게도 그 문자는 누구도 쉽게 배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왕란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학교 문맹률이 얼마나 되나요? 제가 물었죠. 그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아이들 중 절반 이상이 기본적인 한자를 읽지 못합니다. 학년이 올라가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왕란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한자는 너무 많고 복잡합니다. 가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은 따라가기 어려워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창밖으로 운동장에서 뛰노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제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이 아이들은 미래의 꿈을 가지고 있을까? 글조차 읽을 수 없다면 그들의 가능성은 얼마나 제한될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왕란 선생님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이들은 배우고 싶어 해요. 하지만 한자는 너무 어렵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결심이 마음속에서 단단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전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동아시아 학술 교류회는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본래 한자 역사와 문화적 영향력에 관한 연구 발표를 위해 방문했지만 우연히 접한 교육 실험은 저에게 충격적인 경험이었어요. 학회 마지막 날, 현지 언어학자가 제안한 초등학교 방문을 수락했습니다. 천 교수님, 우리가 시도하고 있는 새로운 언어 교육 방식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말에 호기심이 생겼죠. 학교에 도착하자 그는 저를 특별 교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약 20명의 아이들이 활기차게 수업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들 앞에는 한글로 쓰인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여교사가 다가와 설명했습니다. 이곳은 실험적 수업입니다. 한글을 이용해 글자 원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교사가 칠판에 한글 단어를 적자 아이들이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교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자는 수천 개지만 한글은 24자에 불과합니다. 이 아이들 단 이틀 만에 기본적인 읽기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녀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3년이 지나도 자기 이름을 쓰지 못하는 중국 아이들과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한국어를 가르치는 건가요? 중국어와는 완전히 다른 언어인데 제가 의문을 표시하자 교사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글 표기 시스템을 활용해 의문 인식 능력을 발달시키고 있어요. 아이들이 글자와 소리의 관계를 이해하면 나중에 한자를 배울 때도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한 아이가 제게 다가와 종이를 내밀었어요. 거기엔 한글로 안녕하세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뿌듯함이 가득했죠.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강하게 울렸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의문이 맴돌았습니다. 글자는 도구일 뿐인데 왜 우리는 아직도 아이들에게 바위를 들게 하는가? 중국의 문맹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대만 교육 담당자를 다시 만나 자세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그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한글을 활용한 초기 문해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나중에 한자 학습에서도 훨씬 높은 성취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중국 교육계에 가져갈 만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온 후 저는 국립언어연구소에 실험교육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3번의 거절 끝에 겨우 회의 자리가 마련되었어요. 연구소 대회의실에 들어서자 10명 남짓한 위원들이 저를 차갑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에서 이미 거절의 의지가 느껴졌죠. 천하오민 교수, 한글 기반 교육 실험이라는 제안이 매우 파격적입니다만 가오이안 위원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쉰 후 조용히 발표를 시작했어요. 중국 농촌 지역의 문맹률이 여전히 15%를 넘는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아이들 중 40%가 자신의 이름조차 쓰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프로젝터에 충격적인 통계 자료들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50년간 우리는 수많은 교육 개혁을 시도했지만 한자의 근본적 복잡성이라는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가오이안 위원장이 불편한 표정으로 저를 중단시켰습니다. 천 교수, 우리는 그 통계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제안하는 것은 한국의 문자를 중국 아이들에게 가르치자는 거 아닙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 있었어요. 한자를 대체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대만에서 진행된 실험 결과를 보십시오. 한글로 기초 문해력을 습득한 아이들은 나중에 한자 학습에서도 월등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스문의 개의 기호로 소리와 글자의 연결성을 이해하게 되면 복잡한 한자 체계도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만에서 찍어온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아이들이 한글로 쓰인 단어를 읽고 발음하는 모습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우리는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한글을 이용한 실험 교육을 시작합시다. 단 30명의 아이들로도 좋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가오이안 위원장이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한글은 한국의 문자야. 문화 침투라고 욕먹을 수 있어. 다른 위원도 가세했습니다. 요즘 한류 열풍도 문제인데 이건 국가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읽고 싶어 합니다. 제가 간절히 말했어요. 그러자 가오이안이 더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우리는 조상 대대로 한자를 써왔어. 중국의 정체성을 그렇게 가볍게 버릴 순 없어. 회의실이 얼어붙은 듯한 정적 속에서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체성은 글자가 아니라 사람이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글을 읽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중국의 정체성이란 무엇일까요? 제 말에 몇몇 위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결국 2시간의 경론 끝에 가오이안 위원장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구이저우성 한 학교에서만
30명 규모로 제한된 실험을 허가하겠습니다. 그러나 절대 언론에 노출되어선 안 됩니다. 회의실을 나오며 저는 작은 승리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제 실험을 통해 증명할 기회를 얻었으니까요. 한 달 후, 저는 구이저우성의 작은 초등학교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시험 수업을 위해 18명의 아이들이 모집되었어요. 그 중에는 제가 처음 만났던 리샤오춘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에서 호기심과 기대감이 느껴졌어요. 교실에 한글 포스터와 그림 카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왕란 선생님이 아이들 앞에 서서 실험 수업을 시작했어요. 얘들아, 오늘은 새로운 글자를 배워볼 거야. 이건 기역, 이건 이, 이건 미음. 아이들은 신기한 기호를 따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교실 뒤편에서 조용히 관찰했어요. 왕란 선생님은 생각보다 한글을 잘 익혀 놀라웠습니다. 그녀는 2달 전부터 독학으로 공부해왔다고 했죠. 첫날 수업의 목표는 간단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같은 기본 자음과 아, 오 같은 기본 모음을 익히는 것이었어요. 이 글자들은 레고 블록처럼 조립할 수 있어요. 기역과 이를 합치면? 왕란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한 여자아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왕란 선생님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맞아, 정말 잘했어. 첫날 수업이 끝난 후 아이들은 기역, 니은, 디귿, 이을, 미음과 아어오이를 배웠습니다. 이 정도면 간단한 음절을 만들 수 있었어요. 왕란 선생님은 내일을 위해 간단한 과제를 내줬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써보는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리샤오춘이 교실에 일찍 와서 칠판에 무언가를 쓰고 있었어요. 그것은 서툴지만 분명히 리샤오춘을 한글로 적은 것이었습니다. 한자로는 자기 이름을 쓰지 못하던 아이가 하루 만에 한글로 이름을 쓰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수업에서 왕란 선생님은 더 복잡한 단어들을 소개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김치였어요. 아이들은 낯선 단어를 신기해하며 따라 읽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한 아이가 물었고 왕란 선생님은 한국 음식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날,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한 아이가 갑자기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김치 아니에요? 그 아이는 교실 한쪽에 붙어있던 한글 카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왕란 선생님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보렴. 김치요. 맞죠? 아이가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왕란 선생님의 입가에 눈물이 번졌습니다. 제가 관찰하던 자리에서 앞으로 나와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래. 맞아. 정말 잘했어.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 이건 글자를 외운 게 아니라 글자의 원리를 배운 거야. 아이들은 단순히 기호를 암기한 것이 아니라 소리와 문자의 관계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문해력의 가장 기본적인 첫 단계였습니다. 시험 수업 3일째, 아이들의 변화는 눈에 띄게 드러났습니다. 한글의 기본 원리를 이해한 아이들은 이제 간단한 단어들을 스스로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어요. 아빠, 엄마 같은 단어들을 배우면서 아이들은 마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듯 즐거워했습니다. 왕란 선생님은 이 놀라운 순간들을 휴대폰으로 기록했어요. 리샤오춘이 비빔밥이라는 단어를 또박또박 읽는 모습, 다른 아이가 안녕하세요를 칠판에 쓰는 장면, 모두가 함께 감사합니다를 발음하는 모습까지. 아이들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성취감이 가득했습니다. 교수님, 믿어지지 않아요. 제가 3년 동안 한자로 가르치려 했던 것을 아이들이 3일 만에 배웠어요. 왕란 선생님이 수업 후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이 결과에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예상했던 일이기도 했어요. 한글의 과학적 설계가 가진 강점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학교 컴퓨터실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리샤오춘이 왕란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 수업 영상을 웨이보에 올린 것이었어요. 우리 마을 아이들이 한글을 배웠어요. 단 3일 만에 글자를 읽고 씁니다. 그의 짧은 설명과 함께 영상이 올라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이 작은 사건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몰랐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그 영상의 조회수가 20만을 넘었습니다. 점심 무렵에는 30만, 저녁이 되자 100만을 돌파했죠. 웨이보뿐만 아니라 다른 SNS 플랫폼으로도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영상에 달린 댓글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우리 마을에도 이걸 해주세요. 부모가 한자 못 읽어서 아이를 못 가르칩니다. 왜 중국엔 이런 시스템이 없죠? 사람들의 반응은 매우 뜨거웠고 많은 이들이 자신의 지역에서도 같은 교육을 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영 뉴스에서조차 이 소식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아이들, 한글 배우며 삶의 변화를 경험하다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가 보도되었어요. 비록 논쟁적인 시각으로 접근했지만 이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실험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가오이안 위원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천 교수,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절대 언론에 노출시키지 말라고 했잖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그는 이미 결정을 내린 듯 했습니다. 내일 아침 긴급 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이 실험은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니 어두워진 교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천천히 교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리샤오춘이 조용히 책상을 닫고 있었어요. 그는 제 발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진짜 뭔가 해낸 거죠? 그의 눈에는 희망과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희망을 보여준 거야.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미 변화의 불씨는 타오르기 시작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베이징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국가교육부 본청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비행기 안에서 휴대폰을 확인하니 한글 실험 영상은 이미 500만 조회수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교육부 본청 회의실에 들어서자 차가운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가오이안 위원장을 포함한 고위 관료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회의가 시작되었죠. 천하오민 교수의 한글 교육 실험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중국 땅에서 한국 문자를 가르치는 실험을 허가했는지 이해할 수 없군요. 이건 국가 정체성을 뒤흔드는 일입니다. 다른 간부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자는 중국의 뿌리입니다. 5천년 문화의 기반이에요. 지금 한국도 반중 감정이 심한데 왜 하필 한글입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차분히 답변했습니다. 실험은 한글로 시작했지만 궁극적 목표는 아이들의 한자 이해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글자 원리를 이해하면 한자도 더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설명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회의장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문화적 침투야. 민족 자존심의 문제다. 저는 그들의 분노 속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제가 집중해야 할 것은 아이들의 미래였으니까요. 마침내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이 글자를 읽는 기쁨을 받습니다. 문자는 정치를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배움을 위한 도구입니다. 제 말에 회의장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리샤오춘이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쓰는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3년 동안 자기 이름을 쓰지 못했습니다. 3일 만에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이 정치적인가요? 회의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몇몇 참석자들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가오이안 위원장은 단호했습니다. 감정적 호소는 그만두시오. 정부 정책은 감정이 아닌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국 회의의 결론은 전면 보류였습니다. 실험은 즉각 중단되고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었어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젊은 교육부 직원이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저도 딸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 영상을 보고 울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의 말에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베이징 공항에서 구이저우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정부의 결정이 어떻든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그 불씨를 꺼뜨릴 수는 없다고요. 무언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구이저우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학교로 향했습니다. 오후 수업 시간이었지만 한글 실험 교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복도를 지나가던 교장 선생님이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천 교수님, 교육부 지시로 실험 수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정규 수업으로 돌아갔어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왕란 선생님을 찾아 나섰고 그녀는 교무실에서 우울한 표정으로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녀의 눈에 희망이 번쩍였어요. 교수님, 돌아오셨군요. 어떻게 됐나요? 왕란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전했어요. 공식적인 실험은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의미심장하게 말끝을 흐리자 그녀는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계속할 건가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작은 간이 칠판을 꺼냈어요. 우린 정부의 허락을 받은 게 아니라 아이들의 열망을 받은 겁니다. 제 말에 왕란 선생님의 눈에 결의가 깃들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동안 학교 밖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놀랍게도 학부모들이 다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시위가 아니라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손에는 전단지 한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도 글자를 배우고 싶습니다. 왕란 선생님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육 실험이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의 움직임으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비록 공식적인 실험은 중단되었지만
다른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칠판에 한글로 한 단어를 적었습니다. 가르치겠습니다. 왕란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밤에는 학부모들을 위한 문해 교실을, 주말에는 아이들을 위한 비공식 수업을 계획했습니다. 정부의 명령은 피해가면서도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방법이 있었어요. 그날 저녁, 마을 공동회관에 30명이 넘는 학부모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한글의 원리와 이것이 어떻게 아이들의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설명했어요. 놀랍게도 많은 부모들이 직접 배우겠다고 나섰습니다. 자녀의 교육을 돕기 위해서였죠. 회의가 끝난 후 리샤오춘의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제 아들이 처음으로 글자를 읽는 모습을 봤어요. 그 아이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배움의 기쁨을 알게 된 거죠. 제발 이 일을 계속해주세요.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글자는 단지 기호가 아닙니다. 글자는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그날 중국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실험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한글이라는 도구를 통해 아이들은 글자의 세계를 열었고 그 문을 통해 무한한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이 만들어낸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위대한 발명이 수백 년이 지난 후 중국의 작은 마을에서 새로운 희망으로 빛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이 중국 아이들에게 문해력의 기적을 가져다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24개의 글자로 이루어진 한글은 그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설계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 시스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한자를 익혀야 하는 중국 아이들에게 한글은 글자의 세계로 들어가는 새로운 문을 열어주었고, 이는 우리 한글의 우수성과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을 세계적으로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글, 그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화유산이 세계 무대에서 빛나는 모습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문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문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